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캡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긴급히 브리핑을 했었던 이 B컷과 관련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내용들을 좀 쉽게 풀어서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1인치 같은 경우에는 팀 물량이 다시 한 번 더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주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급등하기 전이죠. 이제 팀 물량이 유입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바이낸스와 이제 업비트의 콜드 월렛으로 물량이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뭐 에이브라든지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관련해서도 지갑 분석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이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현재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정말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따라서 사실 단타를 드리는 게 현 시점에서 가능하긴 하지만 이 손절을 잡고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공격적으로 추천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수익을 또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이제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단타로 드릴 경우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추천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어제 올려드린 글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이제 9월 6일날 77%였죠. 그리고 30%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었던 게 B컷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또 유발을 시키고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고 또 미국 증시도 크게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왜 B컷이 문제가 되냐? 이제까지는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호재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유입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 자금이 더 크게 불어나는 건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금리 인하인 건데, 금리가 현저하게 높은 상황에서 갑자기 높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바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물가는요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B컷 0.5%포인트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아직 이 점은요, 아직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B컷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런 악재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경우 시장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만큼 이 B컷을 통해서 B컷을 한 번 한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B컷 이후에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단순 B컷을 했다고 해서 문제라기보다는 B컷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악재로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보시면 어제 30%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자, 오늘 아침에도 이거 올려드렸었죠. 자, 77%, 또 30%, 이어서 29%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이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 고용지표는 사실 무난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선방을 해서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월러 이사가 B컷 가능성을 언급하게 되면서 시장을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은행 또한 올해 3번 연속으로 해서 모두 50bp이나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비 스텝을 밟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요. 전문 조사 기관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50bp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전망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당연히 침체될 수밖에 없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매우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만큼 현재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B컷을 결정을 내릴지 그 연준 입장에 서더라도 사실 애매한 수치라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불확실성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B컷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추가적으로 B컷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시장이 오히려 강하게 반등 가능성이 높다. 언제? 금리 인하 이후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시장 방향을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침체된 분위기를 나올 수밖에 없지만 금리 인하 때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경우에는 다시 시장이 상방으로 이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 과감한 결단을 내릴지 전망한 것이 더욱 어려졌다라는 부분들이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 25bp를 내리게 된다면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와중에 과연 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 분위기를 떠나서 일단은 고래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고래들의 물량은 꾸준히 이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표 보는 방법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다 올려드렸었죠. 한 번씩 쭉 올라가는, 자, 인플로우라고 보이시죠? 자, 이건 거래소로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특정 고래 지갑을 설정을 해뒀고 그 고래 지갑별로 해서 유입되는 물량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하락이 나오는 이 변곡 위치별로 해서 물량이 꾸준히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고래들이 전체 물량 보유량을 보게 되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요, 어떻게 보면 유통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채굴을 한다고 해도 마치 금처럼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희귀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디지털 금이다 라는 말이 되게 많았었고요. 추가적으로 그만큼 고래들이 물량을 매입하는 이유는 그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 물량을 모아가는 이 고래들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결국에는 이제까지 역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이 고래들의 평단가 구간들은 결국 지켜주고 꾸준히 상승해 갔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 구간들, 이 실현 가격들을 기준으로 해서 변곡이 생기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런 한번 시기를 겪었었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2018년, 19년 당시에 이 기준, 실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면서 동시에 크게 하락을 보이고, 마찬가지로 21년 직전에만 보더라도 한 번씩 이탈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었지만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부분들을 제외하면 결국 상승하기 직전과 상승을 할 때 보게 되면 이 실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해주고 상승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실현 가격 구간들을 지켜주고 상승이 이어져 나왔었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연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현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매집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조금 이탈할 수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이탈할 수 있겠지만 다시 지지를 해주고 상승 추세를 연결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반감기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딱 보면 되고, 만약 진짜 추세가 끊기고 이제 경기가 너무 침체되는 상황들이 나와줬다, 그렇게 되면 추세를 이탈할 경우에는 시즌이 진짜 끝났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보시게 되시면 비트맥스 고래들의 매수벽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봤을 때도 이런 비트맥스 고래들의 매수벽이 형성되고 나서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현재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벽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규모는 이제 이전 조정이 나왔던 구간들로 보더라도 53.5K의 10M, 53.2K의 10M이 펼쳐지게 되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최근 조정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규모의 매수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근 바닥 구간이 형성이 되었을 때도 11M, 자, 어떻게 보면 1M이 100만이죠. 그럼 이제 10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매수벽을 만들고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금리 인하 전후로 흐름들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는 먼저 강하게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현재 매수벽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위치 51K에서 55K 구간들을 횡보하면서 지지를 잘 해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정확한 방향들은 금리 인하 이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이후의 흐름들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매크로 지표들, 매달 계속 발표하는 이 매크로 지표들 결과가 결국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또 결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CPI와 금리 인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CPI는 뭐 괜찮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지금 종목들 뭐 셀로, 1인치, 뭐 에이브, 유니스왑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제 영상을 또 차근차근 올려드리고, 시장 방향이 나왔을 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또 온체인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